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예비 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한참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결혼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한 글자 적어보게 됐습니다. 저는 30살이 다 되어가도록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는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솔로 모쏠이었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덕분에 사람을 잘 못 믿게 된 저는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이 크게 없었습니다. 물론 여중 여고를 나온 덕에 남자하고의 인연은 더욱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회사 선배의 권유로 나간 곳에서 인연이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입니다. 회사 선배는 대학 선배이자 제가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선배입니다. 그런 선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서 저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면서 저보다 4살 어리지만 정말 듬직한 사람이라면서 등 떠밀듯이 부탁해서 저는 못 이긴 척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배의 말처럼 정말 그 사람은 첫인상부터 호감형이었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면서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밴 그 남자의 행동에 점점 더 호감형으로 변했고 만날 횟수가 많아지면서 착하고 성실한 모습에 점점 빠져들어갈 때였습니다. 제가 잠시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운 사이에 저희 엄마께서 직장에서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신 건 아니지만 중심 잃고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접질렸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지방에 있어서 당장 병원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허둥대던 중 마침 전화 걸어온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저는 당황하며 상황 설명을 했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사람은 회사에 휴가를 써서 저희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가주었고 저 대신 병원 진료와 치료받는 것까지 다 도와주었으며 제가 출장에서 돌아올 동안까지도 계속 저희 엄마 곁에서 엄마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제가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저 단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왔기에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저도 모르게 의지가 되었고 제가 출장으로 잠시 자리에 비운 사이 저 대신 엄마를 챙겨주던 그 모습에 이 사람이면 제가 믿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5년이란 짧은 듯 긴 연애 끝에 남자친구의 프러포즈를 받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벅찬 가슴을 달래며 주체 없이 흘리는 눈물을 꾹꾹 누르며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의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갔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함은 며칠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일은 바로 며칠 전 남자친구의 누나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저하고 사귈 때도 몇 번 만나려 했지만 왜인지 계속 날이 틀어지는 바람에 결국 약속은 흐지부지해지고 결국은 상견례 날이 되어볼 수 있게 되었지만 상견례 날이던 그날마저도 결국 남자친구 누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엔 저는 남자친구의 누나란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남자친구의 입으로만 듣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누나하고는 나이 차이가 있으며 맞벌이에 바쁜 부모님 대신 누나가 항상 부모님의 역할이 해주었으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누나는 항상 자신의 옆을 지켜줬다면서 항상 입이 마르게 누나의 칭찬을 아낌없이 하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데이트 중에도 누나에게 부탁 전화가 오면 그날 저희 데이트는 평상시보다 일찍 헤어지고 남자친구는 누나의 심부름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누나랑 정말 친하다는 생각도 들며 내심 오히려 부럽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랐기에 더욱 형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웠는데 그 중에서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누나의 사이는 정말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점점 남자친구의 누나가 더욱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남자친구가 갑자기 누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누나가 결혼 전에는 그래도 한번 봐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했다고 언제 시간 괜찮냐고 저에게 시간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바로 흔쾌히 날짜를 정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저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며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고 그저 제 몸은 그 자리에 굳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옆에 있던 그녀는 제가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한 제 트라우마이자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옆에 있던 그녀. 남자친구의 누나는 학창시절 이유 없이 괴롭히던 여자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와의 만남은 2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20년 전 그날은 저의 악몽의 시작이고 세월이 흐른 지금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아직도 바로 어제 같은 생생함이 남아있는 악몽의 기억입니다. 그 악몽의 시작은 중학교 2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입니다. 저는 별별 여자 중학교에 입학하였고 1학년 학교 생활은 그저 무난하게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중학교 생활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가고 얼마 안 되던 때였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등교를 하고 교실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시끌시끌해야 했던 교실은 제가 들어가니 갑자기 일순간 고요함이 흐르며 교실 분위기는 어제와 너무 달라 있었으며 갑자기 반 아이들의 시선 또한 묘하게 달랐습니다. 왠지 달갑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싸하게 절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제자리로 이동했고 평소와 똑같이 짝꿍에게 안녕하며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평소랑 다르게 제 인사를 못 들은 것인지 인사는 되돌아오지 않았고 그저 아무 말 없이 짝꿍은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그저 이유도 몰랐기에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수업을 들었고 점심시간이 되었고 그 이상함은 저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학교는 따로 급식실이 없었기에 교실로 밥차가 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똑같이 친구들 사이에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고 평소랑 같이 급식 먹는 친구들 자리로 갔는데 일순간 그 친구들이 절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자리 없으니까 너는 딴 데 가서 먹어라면서 차갑게 말을 하며 절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좁은 책상에 식판을 다닥다닥 붙여놓으며 서로 부대끼며 뭐가 좋은지 웃으면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갑자기 한순간 그렇게 태도가 변해버린 친구들로 인해 저는 아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친구들과 동떨어진 채반에서 만져도 붕 뜬 채 점점 저는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점점 학교 가기가 싫어지며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이 위축되었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학교 생활마저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투명 취급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지날지 때마다 어깨를 치더니 이내 앉아있는 제 곁으로 와 머리를 툭툭 치던 행동의 강도가 점점 세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무 이유 없이 저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실 안에서만 하던 행동들을 수업이 끝나고 집 가는 길에서도 절 부르더니 이내 폭행을 휘둘리며 제 지갑에 있는 돈마저도 갈취해 가기 일쑤였습니다. 거기다 제 지갑에 돈이 없는 날은 내일까지 돈을 가져오라면서 터무니없는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안 가져오면 또 맞을 줄 알라면서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거기다 학교에 가지 않는 쉬는 날마저도 우리 집을 찾아와 저를 밖으로 불러냈고 술, 담배를 저보고 사오라 시키기도 했고 제가 사오지 못한 날은 저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때렸으면 제가 겨우 술을 사오게 된 날에는 술을 먹지 못한 제 입을 억지로 벌려 제 입에 들어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킥킥거리면 토를 하면 그 모습이 무엇이 재미있는지 킥킥대면 웃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학교 생활을 이어가던 중 3학년이 되었고 저는 절 괴롭히는 무리하고는 반이 갈라졌기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되어도 그 아이들은 제 반으로 찾아와 절 찾기 일쑤였고 악몽 같은 불행은 끝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던 중학교 시절의 악몽은 졸업과 함께 끝이 났지만 전 그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시작된 아이들의 괴롭힘은 트라우마가 되어 더는 사람을 믿지 못했고 겨우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로 입학해서 평범한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며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 이제는 악몽 같은 그 기억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행복한 기억으로 덮는 날이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 그 악몽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남자친구의 옆에 있던 여자가 제 눈에 들어오자 다시 제게 악몽의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뒤덮었습니다. 그 여자는 중학교 시절 절 지독하게 괴롭혔던 사람 중에 주동자이자 저를 제일 많이 악몽의 구렁텅이로 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걸어오다가 자신의 누나를 보더니 굳은 제가 이상했는지 남자친구가 급하게 절 향해 달려오더니 이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왜 그러냐면서 절 바라보는데 저는 두 입술을 꾹 닫은 채 덜덜 떠르니 이내 남자친구의 시선이 누나에게 가더니 이내 절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누나는 절 못 알아본 건지 아니면 정말 모든 걸 다 잊은 건지 황급히 달려와 제 얼굴에 흐르던 식은땀을 닦아주며 어디 몸이 안 좋으냐고 걱정되는 말로 저에게 말을 하더니 이내 다시 남자친구를 바라보고는 너 여자친구 몸이 안 좋아 보이니까
오늘 말고 나중에 다시 약속 잡아야겠다, 데리고서 병원이라도 가봐라며 남자친구에게 걱정 어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눈물이 팍 터지며 이내 눈물을 흘리는 절 보더니 남자친구가 저를 진정시키며 저를 데리고 나와 이내 자신의 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제가 한참을 울다 제가 저 자신을 진정시키며 숨을 고르는 이내 남자친구는 저를 바라보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며 대체 무슨 일이냐면 묻는 남자친구를 얼굴을 보는데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결국 걱정하던 남자친구를 오히려 진정시키며 아무 일 아니라고 그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이자 중학교 때 절 괴롭히던 주동자였던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남자친구는 그런 누나에게 의심 없이 제 번호를 알려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온 전화를 받고 집 앞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는데 다시 한 번 더 온몸이 굳는 기분이 들며 몸속의 피가 모두 빨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내 몸에 힘을 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 앞으로 갔고 그녀는 이내 절 보더니 턱짓하며 앉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누군지 기억하는구나 라고요. 그리고 내 속을 읽었는지 이내 그녀는 바로 입을 떼더라고요. 너 맞지? 별별 중학교 이하나? 맞지? 몰라보겠어. 다 많이 변했네. 아니 어쩌다 내 동생하고 만난 거야. 눈은 높은가 봐. 저는 이 사람이 대체 뭔 말을 하나 가만히 귀 기울여 듣기만 하니 이내 다시 말을 이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야, 너 박지연이랑 결혼할 거면 너랑 나는 모르는 사이야. 너랑 같은 중학교 나와도 우린 서로 몰랐던 거고 며칠 전에 나보고 하던 행동은 내가 지그시 그날 몸이 안 좋아서 버릇없게 내가 잘못한 행동이고. 알지? 박지연이랑 결혼할 거면 내 말 잘 들어야 하는 거 알지? 잘 생각해. 저는 박지은이 혼자 계속 떠들던 소리를 들으며 부들부들 떨린 몸을 진정하며 이내 목구멍에서 나오진 못한 말을 꾸역꾸역 한 글자 한 글자 겨우 뱉어냈습니다.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리고 우선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겨우겨우 힘겹게 내뱉던 내 물음에 박지은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하며 이내 다시 쏘아붙듯이 말하더라고. 야, 중학교 때 그때는 우리 다들 어렸잖아. 그리고 이유는 무슨 그냥 장난이지 무슨 사과까지. 야야, 그렇게 속 좁게 살면 안 돼. 너 이제 내 동생이랑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속 좁게 굴지 말고 이미 20년이나 지난 일을 왜 꺼내. 그냥 서로 잊고 털고 잘 지내보자고. 올. 박지은 그녀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홀연히 나가버렸고 저는 그저 아무 죄책감도 미안함도 못 느끼는 박지은의 뒷모습을 보며 지금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다시 중학교 때의 그 악몽 속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지금은 그 결혼이 악몽이란 검은 그림자에 점점 삼켜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대로 과거는 잊고 모른 채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사실대로 남자친구에게 말해야 할까요?